사초지죠. 능 중에서는 제일 큰 사초지가 근원능 이성계능입니다. 다른 능보다. 자, 다음. 여기 이제 그 경종능입니다. 장희빈의 아들, 고자된 장희빈의 아들 경종능인데, 여기 동원 상하봉입니다. 같은 사초지에, 같은 강 하나에 아래 위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곡장 하나 있죠? 그죠? 요 곡장 안에 경종이 있고 경종비가 있는데, 여긴 곡장이 없습니다. 안 내부가 이래 생긴 겁니다. 보기 좋죠? 곡장 하나만 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요거 정자가, 요거 혼유서, 홀령이 이제 앉아서 머무는 제삿밥 먹는 곳, 장명등이고요. 그 다음에 요 망주서, 요렇게 생긴 게 뒷모습이 문인석입니다. 예. 그리고 이 문인석을 뭘 들고 있느냐? 홀대를 들고 있어요. 자기 자기 그 신분을 표시하는 홀대. 그리고 뒤에 말이 있고, 그 다음 무인석은 장군 투구를 다 입고 칼을 딱 이렇게 차고 있는 게 본래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문인석 얼굴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무인석 얼굴들이 웃겨요. 그 왕이, 힘이 있었던 왕이 죽으면 무인석의 인상들도 아주 근엄합니다. 근데 실권, 힘이 없는 왕이 죽었죠? 장군들이 비시하고 웃는 무인석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그런 것들을 장난을 치는데, 그 장인이 그래 치라 했겠습니까? 천만에죠. 이런 게 어디서 나온다? 안동 김씨 세력이 실권 잡았을 때 장난쳐도 된다죠. 실권을 꽉 쥐고 있는데 뭐. 조선왕조 실록 보니까 진짜 안동 김씨 세력 어마무시했더라고요.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판서만 그때 56년 동안에 판서만 50명 나왔나? 장관이. 자, 이걸 동원상하봉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이요. 이게 태조 이성계능입니다. 이게 억새풀이죠. 예. 자, 요 뒷산을 이제 전주작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이런 산들을 뭘로 봤느냐 하면은, 이성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장군으로서 임금까지 된 사람이므로 이 앞에 산들을 병졸로서 판단을 해서 병졸들이 쫙 나열해 서 있는 것 같다 해서 장군 대자형이라고 하는 형국으로 봅니다. 태조 이성계능은 장군 대자, 대할 대자, 앉을 자자, 이렇게 이러고 맞물려 있죠. 근데 세조능은 좀 더 전주작이 더 앞으로 와 있어요. 나중에 세조능이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세조능은 전주작들 이런 산들이 이성계능보다 더 앞으로 바짝 다가와 있는데, 이것 또한 뭐다? 속기발복대라고 올라온 겁니다. 속기발복대라고. 자, 다음. 요게 이제 금천교예요. 금천교. 형세론에서 생기의 2대 특성이 뭐죠? 기라는 것은 기승풍즉산하고, 기라는 것은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기계수측지하라. 기라는 것은 물을 만나면 멈춘다 해서 일부러 이 부분을 쭉 돌려서 기가 못 빠져나가게끔 물로 막은 겁니다. 계수측지한 겁니다. 태조 이성계능 앞에 웬만한 능들은 다 금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걸 건너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건 정자각이고, 요거는 신도비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이력서 쓰는 거 있잖아요. 이 왕의 치적, 업적을 쫙 하는데, 요거를 누구 왕까지? 세종대왕 능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합니다. 요 신도비 비각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각 건물은 몇 군데 없죠. 그 다음 요거는 누구 방이냐면, 능지기. 예, 능참봉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여기 음식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나르고 이제 하는 데입니다. 예, 능참봉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능참봉. 능을 지키는 참봉이
종구품 말단 공무원입니다. 제일 말단 공무원 종구품입니다. 근데 그 종구품인 사람을 누가 되느냐? 조정이 어지러울 때는 과거급제 장원 1등 한 사람을 능참봉으로 왕이 발령을 내버립니다. 지금 조정이 시끄럽고 혼탁하니 니는 지금 여기서 세상 허파에 시달리지 말고 공부하고 있으라. 장원급제 1등 한 사람이 여기서 몇 년씩 썩는다니까요. 근데 왕을 언제 본다? 능제 때 꼭 보죠. 왕이 아까 이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이 길로 쭉 가면 왕길을 같이 걸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능참봉이 옆에 같이 따라 딱 이제 걸어갑니다. 그거 해주러, 호위해주러 딱 걸어가면서 왕이 묻는 거라. 요즘 민심은 어떻드노? 이러이러하옵니다. 요즘 민심에서는 누가 조정에서 참 못됐다고 탄간오리라 이야기를 하드노? 누구누구 다 하옵니다. 정보 소식, 정보통이에요. 그래가지고 능제가 딱 끝나고 조정에 딱 오면 며칠 안에 누가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이유 없어. 죄를 물어 니는 나가라. 딱 유배 바로 보내봅니다. 능참봉 똑똑한 걸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정보통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 안에서 갖가지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갖가지 일들이. 자, 다음이요. 이 태조 이성계 뒤에 잉입니다. 아까 국장 여기 있고 이만큼 잉이에요. 집채만 합니다. 집채만 해. 네. 여기 가면은 태조 이성계능 가면은 나무들이 능 쪽을 향해서 조금씩 다 굽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과연 광합성 작용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 몰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풍수적인 데에서는 혈자리를 향해서 다 수그리고 들어오더라. 태조 이성계능이 그런 게 좀 보입니다. 뭐 강합성 작용이라는 말씀하셔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이따만한 게 잉이다. 사람 키가 얼마나 다? 요만하거든요. 몇 배 높이에요? 잉도. 사초지는 이거에 비해서 몇십 배 크고요. 서울까지 한 1박 2일 이래 갖고 갈까요? 땀 좀 납니다. 동구릉 한 바퀴 돌고 서울릉 한 바퀴 돌면 진짜 땀 납니다. 사초지 저 강만 오르락 내리락 한 9개 해보세요. 동구릉에. 아무 생각 없습니다. 자, 다음. 요 나무 굽은 것들을 이제 찍은 거예요. 요 잉 부분서부터 요 튀어나온 게 조금 더 둘러져 있는 것들을 선익이라고 합니다. 이 무덤 뒤로 이렇게 좀 더 불룩하게 쫙 훑고 있는 거. 날개선자 써가지고, 그 날개 익절 써가지고 선익이라고 합니다. 둘러진 날개. 자, 다음. 요건 이제 충문 태우는 곳이고요. 충문 태우는 곳이고, 지금 요가 정자각이거든요. 근데 태조 이성계능에서 내려와가지고 요 부분을 찍은 거예요. 요 잔디밭을. 여기 지금 볼록하죠? 예? 요 부분 볼록한 데서부터 요 부분이 또 볼록한 거를 제가 찍는다고 찍었는데 지금 잘 안 보이는 한계 어쩔 수 없습니다. 평지룡을 이야기합니다. 평지에서 타고 가는 거예요. 산 기맥 타고 가는 거예요. 앞에 이제 워낙 이제 힘이 많은 잉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그 남은 기맥이 여기죠. 남은 기운이 평지령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정자각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최대한 찍는다고 찍었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 원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훈. 기운이 방출되는 거예요. 여기서 솟구치는 게 넘쳐가지고 이쪽에서 둥그렇게 하나씩 만들어져요. 에너지가 발산되는 게 있어요. 그걸 원훈이라고 하는데 원훈은 능 중에서도 몇 개 안 돼요. 뭐 태종 이방원이는 이런 몇 개 능 말고는 원훈이 잘 안 나타나요. 원훈 진짜 이따만하게 나타나요. 커다랗게. 근데 매년 틀려요. 풀 색깔이 둥그런 게 이동해요. 매년. 자, 다음. 예, 요 문인석 홀대 들고 있고요. 요 무인석 칼 딱 들고 눈 부리부리하이. 태조 이성계능은 무인석이 아주 부리부리합니다.
지금 요거는 혼유석도 이야기 다 됐고 다 됐는데 요게 지금 뭔지 몰라요. 박석이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용도에 써서 요게 지금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걸 못 뺀다? 문화재 보존 차원도 그러니까 있는 능이 있고 없는 능이 있거든요. 이것 빼면 동티 날까봐 못 뺀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능이 여기까지 4초지고요. 1단, 2단, 3단입니다. 총 상대석, 중대석, 하대석이라 그러는데 상대석에 능이 올라가 있고요. 중대석에 문인이 있고요. 하대석에 무인석이 있습니다. 근데 왕의 실권이 없어지면서 이게 2단까지도 돼요. 원래 3단이었던 것들이 막 부서지기 시작을 해요. 조선 후기 때 들어오면서부터. 왕이 실권이 없어지니까 막 틀어지는 거지. 자, 다음이요. 요 이제 난간석 이야기한 거였고요. 요거 병풍석. 요거 난간석. 그 다음, 요거를 꼭 치마 펼치듯이 둘러놨다 해서 치마석이라 그럽니다. 근데 요 치마석 둘러놓는 건 몇 개 없습니다. 문양이, 여기서 잘 보면 이런 문양이 지금 무슨 문양인지 몰라요. 우리는 풍수니까 이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꼭 뭐라 그럴까. 그 밀교에서 이야기할 때 그 잡는 봉 있잖아요. 예? 불교, 밀교 쪽에서 이제 앞뒤 이제 동그란 쇠 꼬창이처럼 생긴 거예요. 금강저 같이 생긴 문양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세자 능 가면은 전혀 이런 문양이 아니죠. 전혀 다른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능들 가보면은 여기는 지금 안 능인데 요다가 을, 병, 정, 신 요 기둥들에다가 청간지지 글자들이 써 있어요. 방향을 나타내요. 방위. 이 방향은 어느 방이다. 자, 다음이요. 무인석 얼굴 한번 보세요. 철종능입니다. 힘없는 철종능이 죽고 나니까 무인석이 싱긋이 웃고 있는 거라. 무인석도 그렇고요. 근데 진짜 실력이 있었던 파워가 왕권이 강했던 왕들 보면 절대 저렇게 안 돼 있어요. 무인석들이. 죽어서도 위험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절대 저래 못 있습니다. 근엄하게 들어있어요. 다음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다? 지금 우리 딴에 제대로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찍었는데 능은 어디가 있다? 옆으로 틀어져 있죠. 왕능에서조차도 직선은 사용 안 했다는 거. 잘못 만들면 어떻게 된다? 능지 처참당함으로 저거는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빗뜨는 각도가 있습니까? 빗뜨는 각도, 동궁 범위 내에서 튼다라는 거. 30도 안. 자, 여기 이제 임금이 가는 자리.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이건 누가 가는 길일까요? 홀령. 그렇지. 홀령이 가는. 그래서 더 높고 더 크고 여기에서만큼은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왕 이전에. 그래서 이쪽은 어도라고 하고 이걸 다 합해서 참도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참도라고 하는데 우리 참여정부 할 때 참자입니다. 참도라고 하는데 이쪽을 임금이 간다 어도, 그 다음 이쪽은 귀신이 간다 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탁 요거 딱 올라가는 거예요. 자, 다음 저쪽에서 쭉 와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탁 올라갑니다. 그럼 아까 좌측에 있던 쪽으로 이쪽으로 누가 올라간다? 신도가 홀령이 올라가고 이쪽으로는 어도 임금이 올라가죠. 여기는 요건 소박하게 딱 돼 있고요. 여기는 그래도 난간까지 딱 달아놨죠. 여기서만큼 홀령이 위란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위에 딱 올라가서 정자각을 통해서 이 안에 음식물 갖다 놓고 능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건너편 저쪽입니다. 요거 건너편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있습니다. 계단이. 예? 왜 그렇죠? 홀령은 내려오고
홀령은 여기서 제사 받고 올라가 버리고 이제 임금만 내려오면 되니까 임금 계단만 있는 거예요. 어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나가는 겁니다. 능들마다 잘 저렇게 돼 있어요. 이제 행여 서울에 올라가셔가지고 능을 한번 가시게 되면 저런 거 보시면 이제 재밌죠? 다음. 이게 동역 이강능. 같은 지역 내에 동역, 이강, 강을 두 개를 달리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자각은 가운데 하나다. 원칙은 누가 왕이다? 이쪽이 왕이고 이쪽이 왕비다. 우상, 좌하. 원칙이 그렇습니다. 높이는 잘 높이하고 상관없어. 위치. 이게 앞으로 나올 때도 있고 이게 뒤로 갈 때도 있어. 그거는 그 뒤에서 내려오는 형세론 입수맥에 따라서 어디가 잉이 있느냐, 잉 앞에 돼야 되기 때문에 앞뒤가 중요한 거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제일 먼저 우선으로 칩니다. 자, 여기는 참도가 지금 만들어졌다 말았죠. 어도, 신도인데 여기 가다가 없어져 버리고. 자, 다음. 이거 세조입니다. 세조에 병풍석이 있다 없다? 세조부터는 병풍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주작으로 삼았고 아까 앞에 산들을 꽉 끌어당겨가지고 가까이 있어서 속기발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기 눈들을 보면 무인석 눈들을 보면 아주 딱 근엄합니다. 세조 무인석들 보면. 왜? 이때 살아있었을 때 그때 왕비 정의왕후서부터 전부 다들 대신들이 줄줄이 다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능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었지. 근데 이 능은 어떤 능이냐 하면은 혈자리로는 유두혈입니다. 예. 요 잠시 불을 조금 켰다가 곧 끌게요. 사초지가 있는데 봉분이 요 위에 있었잖아요. 째만한 사초지가 하나 더 있고 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승생기를 어머니 젖에서 빨려 나오는 그 전기를 받게 돼서 유두혈로 올라간 게 세조 수양대군의 능입니다. 동원 상하봉입니다. 왕비는 이쪽 편에 있고 수양대군은 이쪽에 있습니다. 역시 우상 좌하로 딱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왕비능보다는 수양대군능이 더 유두혈로서 명확하게 이쁘장합니다. 풍수에 대가였습니다. 18살 때부터 풍수에 참여를 합니다. 목광 만들고 석광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딱 18살 때부터 하다가 정권 찬탈하고 진짜 풍수의 대가였습니다. 풍수의 대가는 누구였다? 모든 왕들이 다 풍수를 했지만 세조와 정조다. 정조는 자기 사도 아버지 한 때문에. 자, 다음이요. 이거는 의경세자능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서울릉이 만들어졌는데 겉은 소박하게 하고 됐습니까? 소박하죠? 망주석도 없네요, 참. 망주석도 없습니다. 근데 이 뒤에 인과 태식인력이 어마무시하게 강하게 내려와요. 후하게 하라. 이 형은 지금 산이 이렇게 오다가 싹 내려오는데 모란 반개형이라고 합니다. 모란 반개형. 꽃이 반만 피었다라는 느낌인데 요만큼 더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시방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정하죠. 이렇게 서울릉을 가면은 제대로 보려면 어딜 간다? 의경세자능을 가서 본다. 동구릉을 가면 어디 간다? 태조 이성계능에서 3분의 1은 보내세요. 다른 능에 비해서 30% 40%를 할애를 하셔야 될 능들이 이런 능들입니다. 태식인육 형세론에 그대로 입각해서 그대로 쫙 만들어놨습니다. 다음. 이거는 인조능입니다. 서삼능에 있는 비공개능인데 이거 지금 쌍능이죠. 요건 쌍능입니다. 요게 인조능이고 요게 인조비능입니다.
요게 다른 시기에 묻히다 보니까 요거는 좀 이제 좀 크기가 좀 달라졌는데 여기서 비공개능이라서 제가 들어가서 보시라는 소리를 좀 하기가 힘든데 지금 이것만 이제 불룩한 게 아니고 여기도 불룩, 제가 찍은 여기도 불룩, 이 뒷선도 불룩, 제가 찍은 180도 돌려서도 불룩 하거든요. 연화 부수형입니다. 연화가 물에 떠 있는 형국입니다. 진짜 제가 찍은 사진 있는 데서 딱 보면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산이 착시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그래요. 땅이 아주 특이해요. 인종이죠. 인종 왕릉을 보고 나서 연화 부수형을 말하라 그러면 말해집니다. 도남서원 같은 경우에 충남의 논산 근처에 있는 도남서원을 가봐도 이제 연화 부수형인데 그 정도 연화 부수형 갖고는 안 돼요. 근데 강원도에 경기도에 연화 부수형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멋진 연화 부수형이 인종에 있습니다. 서삼릉 비공개 지역입니다. 연화 부수 뜰 붙잡을 수 있다. 다음. 이건 제가 그냥 세미로 집어넣은 겁니다. 누군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명, 조선, 국왕, 산, 부, 대빈, 장시지묘. 장희빈묘죠. 근데 장희빈이도 원래 있던 데서 이장해갖고 동구릉 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장돼가지고. 아무데나 그냥 픽 하고 들어갔어요. 요 뒤쪽 편엔 돌이 튀어 있어요. 잉 대신에 돌 하나가 있어요. 장희빈묘다. 자, 다음. 이건 이제 태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래갖고 태식이 요 볼록하고 가는데, 눈으로 봤을 땐 비는데, 한계가 있죠. 이게 이성계 뒤에 태식입니다. 이성계 뒤쪽으로 잉 뒤로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옛날에 이제 그런 소리가 있어요. 한 발자국에, 그러니까 태식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이제 발복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발자국에 3년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태식이. 그러니까 10걸음 걸으면 30년, 50걸음 걸으면 150년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런 썰이 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다음. 이제 잉이 좀 그것보다 그러니까 크다는 건 아시겠어요? 잉이 크다. 엄청 크다. 왕릉급은. 옆에서 찍은 잉입니다. 다음. 뭐 딴 건 다 좋은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까? 이상한 점. 한쪽이 치우쳐져 있죠. 뭐가요? 능이 여기서도 이만큼 치우쳐져 있죠. 아까도 그런데. 근데 곡장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곡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 하나 봉분이 더 있다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동구릉 안에 있는 영조가 사도세자 아버지죠. 예? 영조가 맨 처음 자기가 살아생전에 잡아놓은 신우지지였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서 요 들어갈 거라고 요 털을 비워놨습니다. 근데 손자인 정조가 여 들어가게 했다 못 했다? 못 했다.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죽여놓고 거 들어갈 수 있을 수 싶소? 못 가요. 하고 딴 데로 휙 하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래 들어간 게 동구릉에 들어가 있어요. 영조는 혼자. 이것도 비공개등입니다. 이게 서울릉에 있던가 어디 있더라. 이제 헷갈리네 능들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이렇게 왕비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 들어갈 자리를 비워 놓는 거를 우허제, 오른쪽 편 우자에 허할 허자, 빌 허자, 우허제라고 합니다. 이건 우허제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 많은 곳이죠. 여기 비어있는 자리에서 이제 사진 찍은 겁니다. 그 앉아있으면 이제 좀 막 직이라도 받을까 싶어가 작년 7월 달에 정말 땀 뻘뻘 흘려가면서 텐트 치고 낮잠 자면 죽이겠죠. 이 능들은 서울에서도 동구릉 쪽은 동쪽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 다 중고등학생들 가서 놀고 서울은 서삼릉은 서쪽에 있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가서 놀고 놀이터 옛날에 이렇게 보호가 안 될 때는 능돌아 뛰어오고도 막 그러죠. 다음 헌종릉입니다. 안동김씨 세력에 눌려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살았던 헌종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시겠죠? 자, 제일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일단 정자가 일직선이 아니라 어쨌든 그만 바로 보이죠, 이제. 그 다음 쉬운 문제 내겠습니다. A, B, C 중에 왕무덤은 어디? A다. 확신한다. 손 들어보세요. B다. 손 들어보세요. C다. 손 들어보세요. 아, 모르겠다. 저 두 사람은 확신이죠. A 정답입니다. 역시 우상자학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왕비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옆에 제1계비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맥세가 가운데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제대로 맥세 받고 있는 건 누굽니까? 왕비죠. 쌍릉 같은 경우는 가운데 맥세가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왕과 왕비가 맥세를 다 받습니다. 맥 들어오는 폭이 있거든요. 몇 메다 정도로 최대한 몇 메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쌍릉 정도까지는 그래도 맥이 좋으면 넓게 다 들어오거든요. 쌍릉은. 근데 사면릉 정도 돼버리면 여기서부터 이 맥세가 가운데서 이 가운데 시신까지 못 가요. 그러면 진혈에는 누가 묻어 있다? 왕비가 들어가 있고 허혈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 헌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승생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왕비가 누구다? 안동김씨다. 자기 대물림을 하기 위해서 좋은 혈에다가 자기 딸 집어넣은 거예요, 왕비를. 헌종은 모르겠고 능에서 이 짓을 다 한 거예요. 능까지도. 다음. 이런 것들이 좀 더 길면 선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무덤 가보면은 이렇게 높은 것들이 쭉 하고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건 장풍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또한 잉이라고 찍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전응이 인조 같은데 정확히 좀 정확히 모르겠네. 자, 다음이요. 이것도 태식 아까 찍었던 거 조금 확대해서 찍은 거고요. 다음. 요건 숙종릉입니다. 이 정도로 이거 비뚤어졌다 해야 됩니까? 비뚤어지지 않았다 해야 됩니까? 왕릉에서는 일말의 오차도 없죠. 비뚤어진 요거 쌍릉입니다. 여기가 보십시오. 맥세가 여기는 돌들이 있다가 돌들이 점점 줄어들다가 올라왔다가 또 돌들이 나타나죠. 요 가운데가 입수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운데가 입수맥이라는 소리는 이 폭이 이 왕 시신까지 이쪽 왕 시신까지 다 들어간다는 소리죠. 폭이 이 정도 된다는 소리죠. 그죠? 꼭 이렇게 50cm짜리 이렇게 내려오는 건 힘이 약한 것들이고 왕릉급들은 폭이 넓게 들어가요. 흘러내린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맞겠죠.
다음. 육능 사도세자능입니다. 맨 처음에 사도세자능이 험한 흉당 속에 들어가 있다가 정조가 왕세자일 때 풍수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되면은 아버지를 옮겨야지라는 소리를 합니다. 이제 생각을 꾼내 갖고 있다가 수원 화산에 아버지를 옮기고 자기는 요 오른쪽 편에 건능이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옆에 자기가 묻힙니다. 제가 정조 행궁도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예? 안 해드렸어요? 초반에 정조 이야기? 지금 몇 분 남았어요? 19분이고 필름은 몇 개 남았어? 어? 그냥 8분 남았어? 사도세자를 이쪽으로 이제 이장을 천장을 하는데 요 우회제 됐죠? 그죠? 정조가 할아버지 그거 못 들어가요. 우허제 방금 좀 전에 봤잖아요. 그래놓고 사도세자가 흉당에 들어가 있던 거를 수원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수원성을 만들면서 방화수리정에다가 여의주 만들어 놓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수원이 사도세자랑 연결을 다 시켜놓은 게 정조가 그래 놓은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수원이 재미있는 게 팔십리 바퀴라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 수원에 진짜 좋은 산이 있다는 걸 정조가 알았습니다. 화산에다 옮겨놓고 싶어 죽겠는데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 80리를 벗어남으로 하실 수 없사옵니다. 가뜩이나 능이라고 추존해가지고 올리는 것도 안 될 판에 80리까지도 벗어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맞다. 이렇게 둥그란데 경복궁에서 지금 요 화산이 요 있단 말이에요. 요 바깥에. 정조가 무슨 말을 하면서 저렇게 바깥으로 옮겼겠습니까? 왕이 역시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 수원 80리라 캐라. 수원은 이제부터 80리다. 능옹기라. 딱 이런. 역시 왕이다. 와, 골 때리는 거라. 예, 말이 곧 법인 거라.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그때 왕이 얼마나 왕권이 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화산을 이 화산의 맥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야말로 수원 읍지 사람들이거든요. 마을이 이미 화산에 있었어요. 이 앞에. 근데 여기다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마을 뒤에는 무덤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그랬죠. 무덤이 이걸 다 빼앗아 감으로 마을 사람들이 안 된다라는 정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에게 기운을 주는 뒤에는 무덤을 절대 마을 사람들이 못 넣게 합니다. 이걸 다 갖고 가서. 자, 그러면 이 마을이 있다는 소리는 마을 뒷산은 뭐라 그럽니까? 무덤이나 안 그러면 어떤 사는 집 한 채의 뒷산을 주산이라 하고 마을에게 기운을 주는 뒷산을 진산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수원 읍지 마을이기 때문에 이 화산은 풍수용어로는 진산이 됩니다. 예? 진산이었던 거를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니까는 이 수원읍지 사람은 어찌해야 됩니까? 수원읍지를 뺑 팔달산 쪽으로 새로 만들어주면서 이 주산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이제 수원의 팔달산이 수원의 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비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민들을 몇천 명을 옮겨야 되는데 이때 정조가 진짜 또이또이한 짓을 하죠.
자기가 왕이 되면서 사도세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몰아붙인 사람들을 들어서자마자 뭐가지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치죠. 일단 살려놓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고문세도들 힘 있었던 사람들을 사도세자 아버지, 내 아버지 죽였지 하고 다 뭐가지 안 쳐요. 그대로 살려둡니다. 그러면서 정조가 이 무덤, 이 수원읍치를 이쪽으로 옮길 때 너희들 우리 아버지 지겠나? 한마디 딱 하고 죄송합니다 딱 소리 하니까네 돈 내라. 나 우리 아버지 묘 이장할라. 천장할 거니까 돈 내라. 그러면 봐줄게 해가지고 이때 연루됐던 사람들로부터 돈을 다 뜯어냅니다. 그때가 무슨 몇십만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까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돈을 다 뜯어내가지고 화산 자기 아버지 융릉 시킬 거 다 만들고 수원 읍치 만들 거 다 만들고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을 알거지를 만들어서 세도 힘들을 다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죠. 그 피 흘리지 않냐고 보복을 다 해버렸던 게 이 수원 읍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산, 그럼, 안 봐도 알겠죠? 화산은 뭔가 꽃이다. 꽃살이죠. 그럼, 사도세자는 어디에 들어갔겠습니까? 꽃시방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정조가 자기 어머니가 한갑이 됐을 때 사도세자 마누라가 부부였거든요. 근데 동갑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부지. 동갑이어가지고 정조가 한갑을 어디다가 치르게 한다? 여다 치르고 아버지랑 같이 한갑잔치를 치르고 싶다 엄마가 이야기하니까 효자인 정조가 그러면은 우리 여가서 한갑잔치 하자. 그래가지고 한갑잔치를 하는데 왕비가 된 상황에서 대왕대비죠. 대왕대비가 된 상황에서 신을 걷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가마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가마를 어디서부터? 왕비 방문 앞에서 가마를 타고 가잖아요. 가마를 다 만들고 나니까네 궁궐문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조가 뭐라느냐? 가마가 궁궐 못 빠져나가는 게 몇 개고? 3개입니다. 부사하라. 궁궐문을 다 부시고 나갑니다. 나 우리 아버지한테 못했던 저도 엄마한테 다 할 거야. 이러면서 궁궐을 부시면서 빠바박 나갑니다. 그때 돈 또 뜯은 게 누구냐? 또 돈 100만 냥 되는 돈을 뜯은 게 누구냐? 또 이 팀들 또 몰아붙인 사람들 또 돈 뜯어내요. 그래가지고 한갑 치를 거 다 치르고 그 사람들은 그때가 반찬 120가지 이래가지고 쫙 높이 이래가지고 쫙 한 거를 이제 기록을 다 해놔요. 잔치를 다 하고 나서 끊어지면 끊어지는 대로 됐어. 더 이야기해야 돼. 끊어지면 끊어지는 대로 하면 돼. 돈 다 쓰고 나도 돈이 7만 몇천 냥인가 6만 7천 냥인가 남은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요 행사했던 거에 대해서 모든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하라. 꽃 상여는 어떻게 만들고 그때 반찬은 어느 재료를 사서 어떻게 만들고 어디 명산물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옷은 어떻게 바느질 땀을 뜨고 이런 것들을 그림과 함께 쫙 해놓은 게 행실도입니다. 정조 행실도. 문화재에 관련 있는 사람들, 자기 옛날 한복을 입고 싶다, 옛날 전통 음식을, 궁중 음식을 먹고 싶다는 사람은 다 그거 보고 그대로 해내요. 어디가 명산품이다. 거기에서 갖고 온 그거를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다는 게 싹 다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 문화적인 가치가 엄청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만 슬라이드 더 봅니다. 다음. 자, 이게 화산의 시방입니다. 사도세자가 병풍석 있죠? 문제 있는 왕 병풍석 있는 겁니다. 원래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산이다 보니까 기가 여기서 불룩, 여기도 불룩, 여기도 불룩, 여기도 불룩, 불룩불룩해요. 군데군데 꼭 꽃잎처럼. 주변이 꽃잎처럼 깔끔한 게 아니라 불룩불룩불룩한 게 많아요. 예, 화산이기 때문에 꽃잎이 짓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다음. 요건 이제 사도세자 뒤에 태식을 보고 요게 잉입니다.
요게 ing이고 요게 이제 6입니다. 태식이 그냥 기가 막히게 쫙 잘 들어가 있어요. 태식이 이쪽으로 들어가죠. 이러고 들어가는 게 보이네요. 자, 다음. 사도세자 능입니다. 화산이라 그랬죠. 병풍 속에다가 뭐 그려놨습니까? 화산의 기운을 제대로 받겠다 해서 꽃들을 또 다 조각해놨어요. 병풍 속에다가. 다 둘러서. 요것도 꽃이잖아요. 여기 청단병자 써있네요. 위치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다음.